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미국 정부 일경 은퇴자금 비트코인 투자 빗장 풀어라는 내용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일경에 달하는 은퇴자금, 퇴직연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빗장을 풀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인 이 401k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28일 연금계좌 비트코인 투자를 금지했던 2022년 지침을 철회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3년 전에 이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과 이 사기, 도난, 손실 위험을 이유로 금지 지침을 내렸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연금 계좌의 코인 투자 빗장을 이제 푼 거죠. 로리 처베스 디레머 미 노동부 장관은 이 과도한 정부의 개입을 처리하는 것이며 투자 결정은 워싱턴 관료가 아닌 고용주 등 이 수탁자가 내려야 함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퇴자금의 운용에 진짜 큰 변화의 바람이 이제 부는 거예요. 이 은퇴자금, 퇴직연금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실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총 규모는 총자산 규모만 401k만 해서 이 8조 9천억 달러, 약 1경 2254조 원이나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1경입니다. 1경. 그래서 이 금액이면 뭐 거의 지금 시총을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2조 달러거든요. 2조 달러. 그러니까 지금 이 규모만 해도 거의 4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 매달 일정 금액 이제 퇴직금을 이제 회사가 적립하면서 근로자가 주식이나 채권, 보험 등 이 다양한 상품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이 확정 기여형 이 퇴직연금 제도가 이 401k라는 겁니다. 이제 유명하죠, 미국에서. 여기서 이제 수익률도 꽤 좋아요. 그래서 401k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 부분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들어올 수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기조연설. 지금 이 JD 벤스 미 부통령이 이 기조연설에서 바이든의 암호화폐 탄압은 끝났다. 그리고 코인의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도구로 나쁜 정책, 물가 상승, 차별로부터 위험 회피 수단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코인의 진심이죠. 이번 정부는 완전히.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단체 베터마켓의 법률 책임자 스티븐 홀은 블룸버그를 통해서 트럼프의 최근 조치는 미국 국민의 경제적 안정성보다 암호화폐 수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뭐 이거는 뭐 맞는 이야기긴 하는 것 같아요. 안정보다는 이제 암호화폐 수입이 우선이죠. 트럼프가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노동부에서 이제 401k 퇴직연금계획, 이 암호화폐를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길이 열린 거고요.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으로. 지금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나서기 전 보고가 필요한 기준을 철회를 했고요. 3월에 연준은 은행의 암호화폐 참여 금지 조언을 철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씩 풀려가는 게 이제 보이시죠? 지금 은행에서 이 거래 못하는 거, 참여 금지하는 거 풀어줬고요.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나서기 전 보고가 필요한 기준도 철회를 했고요. 자, 이런 규제들이 이제 완전히 완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명확히 볼 필요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1경원에 달하는 연금 자금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 자,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401k만 아까 1조 원이었어요. 그쵸?
401K만 1경원 1경원이죠. 1경원. 이게 너무 헷갈려요. 이게 단위수가 너무 다르니까. 자, 1경원입니다. 1초가 아니고. 자, 1경. 자, 근데 전체적인 이제 퇴직연금 시장 자체를 보면 401K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릴 시장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023년 말 기준으로 미국 연금 시장이 38.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5경이에요. 5경. 아까 401K만 지금 1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부 다 합치면 연금 시장 전부 다 합치면 5경입니다. 5배죠. 자, 이 시장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전체적인 자산 규모를 한번 보면 지금 이 IRL이라는 개인 퇴직 계좌가 있어요. 이제 개인들이 연금을 이제 드는 거고,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한 13조 달러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401K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조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8조 달러입니다. 8조 달러 정도 되고요. 공적과 그리고 사적연금, 그리고 국민교사연금 뭐 이런 것들이 수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 자금들이 이제 합치면 총 38조 달러. 5경입니다. 자, 비트코인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2조입니다. 2조. 자, 2조하고 지금 비교되세요? 38조. 그러니까 앞으로 자금이 여기서 들어오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자금 유입이 된다면. 근데 뭐 38조가 다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이제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일부가 들어오는 거죠. 뭐 1%든 뭐 2%든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들어오더라도 이 자금의 양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만약 38조 달러라고 했으면 3,800억 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1%만 해도 이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3,800억 달러. 지금 2조 달러니까 여기 몇 배나요? 5분의 1 정도? 네, 이 정도 될까요? 그 정도가 되겠죠. 거의 20%. 그러니까 20% 수준이 이제 더 들어올 가능성들이 아직까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신뢰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제 실제 은퇴 자금들을 이제 풀어주면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규제 자체가 풀렸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ETF 금융상품이 굉장히 다양화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현물 ETF들도 뭐 나오고, 뭐 알트코인도 나올 수 있고, 혼합형도 이제 나올 가능성들이 지금 열려 있죠. 그리고 이제 장기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 굉장히 장점입니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떨어지는 걸 계속 방어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은 이 방어력이 연금에서 보통 나오거든요. 자금의 이게 급속한 하락, 예전에 뭐 70%, 80% 막 하락했던 그런 이력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더 하락세를 낮추는, 하락해서 계속 이렇게 매수해주는 그 은퇴 자금들, 연금 자금들이 이제 들어와서 받치는 거죠.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연금들에서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의 수요는 앞으로 급증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기서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미국만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미국만 연금이 있나요? 퇴직연금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있죠. 이것들을 따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이 한 3.5조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가 2조 달러, 그리고 일본이 1.5에서 1.8조 달러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캐나다도 1.3에서 1.5조 달러, 뭐 독일, 호주, 한국도 한 4천억 달러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퇴직연금이나 뭐 국민연금 다 포함하면 1조 달러까지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 유입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미국이 풀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이걸 따라갈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장을 또 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확장성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블랙록 서클의 IPO 주식 10% 인수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최대의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로 지금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그 그룹입니다. 서클 인터넷 그룹의 이제 기업 공개에서 약 10%의 주식을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의 이번 IPO는 최대 6억 2,4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들이 열리면서 몸값이 아마 더 높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고 경영자 제레미 얼리어도 주식을 매각하는 주요 주주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공모는 오는 6월 4일에 확정할 예정이고, 그리고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IPO에 최대 1억 5천만 달러까지 주식을 살 의향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서클의 인기가. 그래서 성장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IPO는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간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지지와 그 우회 규제 프레임에서 규제가 이제 풀어지고 있죠. 그래서 공개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주변에서 이 메인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계속 메인으로 들어오고 있죠. 중심으로. 그리고 블랙록을 관리하는 서클 리저브 펀드는 약 300억 달러의 자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블랙록과 서클은 이미 주요한 역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관리하고 있는 이 서클 리저브 펀드라는 게 있는데 30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미 여기에. 서클의 USDC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액 90%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이거라고 하고 있고요. 이 펀드는 이제 정부 머니마켓 펀드로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 지가 한참 됐어요. 2022년 기사인데 서클 리저브 펀드 투자 계획을 이미 그때 밝히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블랙록과 지금 서클은 이미 미럴 관계를 이미 하고 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10% 투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블랙록도 이제 이 시장을 알고 적극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뉴욕 시장, 이 비트 라이센스 폐지 촉구, 블록체인 채권, 비트 펀드 제한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암호화폐 자체도.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센스인 비트 라이센스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면 이 라이선스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폐지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좀 신선한 부분들이 이제 채권, 비트 본드라는 걸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트 본드가 뭐냐? 비트코인을 활용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이 채권을 이제 발행하는 거죠. 시에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정부 운영에 이걸 반영하고 비트코인 매입에 10%를 투자를 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 수익 상승분을 이제 채권에서 가져가고 투자 수익자는 연 1%의 이자를 또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왜 투자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요거는 굳이 1%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분 그냥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150만 달러, 150만 달러 간다. 2025년 상반기 비트코인 강세론자의 말말말. 비트코인 강세론자들 굉장히 많았었죠. 뭐 아담백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0만 달러 간다 라고 했어요. 총 14억 정도 하나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스탠다드 차트의 이제 글로벌 책임자인 제프 캔드릭 같은 경우는 12만 달러에서 연말 20만 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만에서 15만을 예측하는 것도 있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150만 달러, 2030년까지 150만 달러 예측이고, 그리고 비트맥스 공동창업자 아사에이지 같은 경우는 25만 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선호, 옵션 선물 시장서 강세라는 내용인데요. 요즘에 뭐 이더리움이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그나마 이제 반등을 좀 해주고,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옵션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고, 미결제 약정 수준에서도 4월적 폭락 이후 186% 급증해서 3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2주 동안 지금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성장세가, 이런 추세는 기관 투자가 이더리움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제 관심도가 조금씩 높아지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비트코인보다 비싸 메타플래닛 주식이 5개 고평가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플래닛 주식 이야기 해드렸죠. 일본의 이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메타플래닛 주가가 비트코인보다 5배 비싼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메타플래닛은 이제 스트래티지를 그대로 모델로 삼아서 자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전략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최근 151억 9,500만 엔, 약 9,7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해서 보유량이 7,800BTC로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주가는 이것보다 이제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했는데, 한 달간 224% 급증했고 6개월 기준으로 무려 400%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엄청난 과열된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과대평가됐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 대비 447%의 프리미엄이 반영됐다라고 해서 이제 막 공매도가 막 치솟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너무 과열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왜 이렇게 현상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분석이 나타났는데, 그게 일본의 이제 구조적인 문제예요. 일본 정부는 이 비트코인 수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서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수입을 거의 반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에 누가 투자해요? 근데 이제 메타플래닛 주식은 일반 자본 이득으로 간주돼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일반 개인 저축계좌, 이 NISA 여기에 이용을 하면은 세금이 감면이 되죠. 그래서 전액 면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배당 자체가 면세가 되니까 이 메타플래닛 주식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한테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세금에서 비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을 온전하게 이제 메타플래닛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비트코인의 상승분과 그리고 세금 혜택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메타플래닛이 왜 이렇게 이제 과열이 일본에서 됐는지 이걸 좀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이제 세금이 문제가 풀리면은 급락을 하겠죠.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세금에 대한 혜택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과열 양상이 일어나고 있고, 규제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규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해시드 오픈 리서치에서 이제 디지털 G2 도약을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글로벌 2위 자리로 이제 가기 위해서 미국 다음으로 2위 자리를 이제 노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워낙 스테이블 설계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시드에서 나온 해시드 오픈 리서치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스테이블 코인 설계 방식으로 이제 자본시장 기반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복잡한데, 지금 자산운용사와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준비 자산으로 현금 머니마켓 펀드, 국채 등으로 분산해서 유동성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된다. 또 토큰 발행, 소각, 상환 절차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화해 실시간 감시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적 연동도 가능하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로 지금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세금까지도 모두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한 요소예요. 그리고 워낙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도 이제 활용이 많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디지털 시대 통화 질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뭐 필요하다라고 지금 계속 해시드 오픈 리서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의 시장 반등이라는 기사고요. 자, 여기서 아사히즈는 모든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이 났다고 해요.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조치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을 하고 전면 무효화했대요. 글로벌 금융시장과 머피 시장이 즉각 그래서 반응을 했다고 하고, 비트맥스 CEO인 아사히즈도 이를 두고 모든 자산을 매수할 기회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제 이 경제 비상 권한을 근거로 모든 국가의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국에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치가 지금 조금 애매해요. 지금 이 법적인 분쟁이 지금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뭐 맞다 아니다 의견이 되게 분분한 상황이라 이게 명확하게 지금 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걸 이제 판결을 불복해서 결국엔 또 항소까지 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관세 정책이 엄청나게 자신들이 중요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지속할 전망이 앞으로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제 헤이즈 같은 경우는 뭐 연준의 신중한 접근 기조에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두 번째 매수 기회임을 강조한다. 전부 매수라는 메시지를 통해 시장 전반의 강세 전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성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